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2년 8개월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흠이 많은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은 앞으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거울로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총리직을 떠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충정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륜과 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정세균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군의 융성을 기원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남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에 열렸던 취임식 당시와 같은 넥타이를 이날 메고 2년 7개월 13일간의 역대 최장수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날 이 총리가 맨 넥타이는 총리 이낙연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이 총리는 취임 이후 행정부 2인자로서의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인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막걸리를 자주 선택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재임 기간 동안 전국의 95종 6천여 병 이상의 막걸리를 만찬 건배주로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는 퇴임식에서 후임자인 정세균 총리에 대해 경륜과 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다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군의 융성을 기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짐을 뺀 이 총리는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뒤 다음 달 초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4.15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전 총리를 당 상임 고문에 임명해 당사 사무실을 쓰도록 배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 전 총리와 함께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이들이 권역별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기 최고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록한 2년 7개월 13일이라는 최장기 국무총리 재임 기간은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게 될 듯합니다. 이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책임 총리로서의 확고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능력과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지난주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법무부가 어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폐지가 결정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호 부장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조국 일가 가족펀드 관련 상상인 그룹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대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부장검사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이 현실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떡검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엑소더스, 탈출기가 시작된 건데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고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사팀 인사가 단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집단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자신들이 벌여온 불법적 행위에 대한 두려움, 공수처가 신설되게 되면 자신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미리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하는 거죠.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 더 있어 봤자 누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단행된 강력한 검찰 개혁은 그간 자신들이 누려온 검찰 권력의 축소로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게 된 건데요. 그러니 차라리 나가서 변호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들이 검찰에서 승진을 기대하며 오래 버티는 이유는 정관 예우였는데요. 이도 이제는 불투명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표를 내며 이야기하는 정권의 수사방해나 검찰 독립성 훼손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개소리이며 다 핑계인 겁니다. 다 명줄과 밥그릇 때문인 건데요. 제발 이참에 없어져야 할 떡검들은 사라져 줬으면 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다 좌천된 김웅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2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용한 줄탁 동시를 언급해가며 법무부의 검찰 압박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김 부장검사의 글에는 300개가 넘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사 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었는데요.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 7월 법무부 연수원 교수로 좌천됐습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상상인 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는데요. 김웅 부장검사의 연이은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김종호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짤막한 사직의변을 남겼습니다. 김종호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직계 개편 이후 형사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13일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김종호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포함해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 13개가 축소됐습니다. 빨리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합니다. 중이 저리 신으면 떠나는 거죠.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리면 도망이라도 가야겠죠. 하루속히 썩은 떡검들이 사라진 진짜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진짜 대한민국 검찰을 보고 싶습니다.